등기와 관련된 걸 7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중보존 등기했고, 가등기했고, 등기 효력 3개 했어요. 몇 개 남았어. 이제 등기 효력 관련된 중간생략 등기 4번째. 사이사이의 진정명의 회복을 이전 등기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생략 등기. 부동산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중에 요 놈을 누락해 이렇게 넘어가요. 요 놈이 뭘 했어요? 미등기 전매. 중간자의 미등기 전매 행위 터잡아서 물권 변동 과정의 일부를 누락한 이런 등기를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죠?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처벌해요. 그러나 행위는 어때요? 유효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그럼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이 뭐냐? 당사자 간에 뭐가 필요하다? 합의. 당사자 합의. 이때 합의, 첫째, 명시, 묵시, 동시, 순차.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거. 우리 판례가 갑이 을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줄 때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교부. 갑이 을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줄 때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교부. 이걸 보통 우리 판례가 묵시 순차합이다 이렇게 봐요. 두 번째, 이 순차합의는 갑을병 순차합의 또는 갑을합의, 갑병합의. 갑을병 순차합의 또는 갑을합의, 갑병합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 둘 사이의 매매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병은 대위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대위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반면에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무슨 청구만? 대위 청구만. 직접 청구는 안 되고 무슨 청구만?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갔다. 이 등기를 굳이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등기 자체는 유효로 처리하고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없어요. 갑이 합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을이 잔머리 굴린다 그랬어요.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미등기 전매행위가 할 때면 갑을 매매 계약서 있고 을병 매매 계약서 있겠죠. 갑을 매매가 있고 을병 매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갑이 을에게 계약서를 넘겨줄 때 을의 이름을 비운 채 넘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매수인란을 병으로 채워서 마치 갑병사의 매매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미등기 전매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얘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안 돼 있고 을 이름은 딱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를 양도하는 계약을 해요.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계약. 그리고 이 양도 사실을 통지를 해요. 이게 바로 채권 양도 통지예요. 이렇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게 되면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 갑이 중간생략 등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병이 직접 그걸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 없이도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돼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합의가 있을 때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의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플러스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매도인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설령 갑병 매매계약서를 쓰고 갑병 허가를 받아서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허가도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간혹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 둘이 매매대금을 인상을 했고요. 그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청구가 들어왔어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양도인은 최종 양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중간 생략 등기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걸 빼고는 무효죠, 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이게 우리 판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건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등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많이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활용을 좀 해보자. 무효 등기 유용. 이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무효죠, 이거. 이걸 나중에 3월 10일 날 뭐 하면서? 추인하면서 유용. 가능하죠? 처음부터 무효였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처음부터 무효였던 등기 유용할 수 있다. 갑토지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줬다. 이 상태에서 돈을 갚았다. 저당권 소멸하죠. 말소가 안 되고 있더라. 무효 등기죠. 유효였다가 변제에 의해서 무효 등기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을이 다시 빌려준다. 을이 돈을 다시 대여.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병이 빌려준다. 이 상황에서. 이때 이 등기 명의를 이렇게 바꿔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된다. 이것도 된다. 이런 무효 등기 유용도 된다. 을이 빌려주고 을이 지 이름으로 그냥 유용하는 것도 되고 병이 빌려주면서 저당권자를 뭘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유용하는 것도 된다. 그런데 얘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소돼야 되죠. 근데 갑이 야 이렇게 유용하자 그랬더니 병이 싫대. 싫은 경우 있죠. 내가 왜 을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 이거 말소시키고 나는 따로 해줘.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 있어. 그래서 알았다. 얘가 거 먼저 말소하고 등기해줘야 되죠. 근데 말소시키려고 봤더니 이놈이 6개월 동안 해외여행 갔어. 그래서 로밍으로 전화를 했어. 야, 너 언제 들어오냐? 6개월 뒤에 들어온대. 야, 마, 니 등기 빨리 말소해야 되는데. 아, 들어가서 말소해줄게. 걱정하지 마. 일단 얘한테 넘겨줘. 등기를 해. 얘한테 먼저 해줬어. 등기부상으로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죠. 자, 6개월 뒤에 들어왔어요. 말소해야 되죠? 아니야. 빌려주고 6개월 뒤에 이걸 유용을 해버려. 그럼 요 놈은 진짜 몇 번으로 주저앉아? 2번으로.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유용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을 때는 무효 등기 유용 인정할 수 없다. 제한이 하나다. 또 하나. 등기부가 있어요? 철거하고 신축했어. 신축한 건물이 있겠죠? 이거 폐쇄시키고 새로 보존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얘가 요 건물, 철거전 건물의 표제부를 신축한 건물의 현황에 맞게 표제부 변경 등기를 했어. 이거 된다, 안 된다? 표제부 등기용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이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리고 돈을 못 갚아서 이게 실행이 됐어. 경락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경락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등기부가 무효인데. 예? 아니 지금 이거 무효래매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무효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기됐다니까. 그럼 그 저당권도 무효지요. 근데 경매법원이 그걸 모르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더니 그 등기부에 터져서 경매를 실행을 했어요. 경락을 받았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까지가 판례예요. 까지가. 표제부 등기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통 끝나지만 실제 그 판례는 그 무효인 등기부에 터져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게 경락까지 된 사건이에요. 경락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무효 등기 유용. 5번째. 6번째. 등기 절차와 관련된 등기 청구권. 청구권. 뜻. 간단하지요.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신청 절차의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이렇게.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법상 권리.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물권이 변동된다. 물권 변동 실체법상 권리. 그래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등기 신청권과 구별하자.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시작된다. 절차법상 권리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실체법상 권리라는 점에서 절차법상 공법상 권리인 등기 신청권과 구별하고, 두 번째로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반대로 얘가 하는 것도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등기를 넘겨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도 있다. 등기 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이다. 의와 관해서 기억하실까? 등기 청구권이 왜 인정되나?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라. 그래서 인정되는 게 등기 청구권이다. 그럼 뒤집으면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단독 신청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존 등기, 상속예언 등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간단한 거고요. 등기 청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등기 청구권의 성질. 왜 중요해요? 소멸시효 진행 여부 때문에.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채권자과 물권자 구별해야 되죠? 뭘 갖고 구별해요? 발생 원인. 두 개, 법률 행위한 발생. 등기와 권리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두 가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건 채권적이다. 대표적인 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대표적인 거 원인 행위의 실효에 의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가 됐을 때 그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변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물권적이 된다. 소멸시효 채권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적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나중에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한 거 지금 말씀드린 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터자면 본등기 청구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터자면 설정 등기 청구권,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권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 다 계약을 통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채권적. 하나 추가하자. 점유취득자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뭘 통해 생긴 거다? 법률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채권적이다. 그래서 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점유취득자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점유취득자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줄여서 말했다고 또 썼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인터넷에 들으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불만이 있으신데 하나가 무조건 외우라고 한다는 거야. 또 하나가 글씨가 개발이다. 판서가 날림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누가. 말하고 있는데 괜찮죠? 뭐 우리 뭐 판서 따라 쓸 생각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점유취득자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일단 발생 원인이 다르죠.
예쁘게 써볼까요? 발생원인 요거는 법률, 행위. 요거는 법률, 규정. 성질은 둘 다 채권적. 그래서 소멸시효. 원칙 둘 다 10년. 근데 야, 부동산 매수인 다 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놈도 을로. 을이 직접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든 점유 즉시 완성자든 스스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얘가 이걸 점유로 승계시켜줬다. 매수인의 이전등기 채권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취득시 완성자 이전등기 채권은 그때부터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등기채권.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채권적, 물권적 구별하시는 거 정리하시면 돼. 됐죠? 채권적은 제가 몇 개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이렇게 지웠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등기청구는 요 정도 의, 취지 필요 없고요. 구별 개념하고 발생원인, 성질, 소멸시효, 진행 여부, 그 다음에 예에 해당되는 것들 나중에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몇 개 했죠 지금? 4개, 5개, 6개. 하나 남았네? 네. 뭐가 남았을까요? 186조에 관련해서 부동산 매수인인데 점유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어. 부동산 매수인데 점유는 하고 있지만 등기 안 하는 요 놈은 저 중간생략등기 요 놈과 결합시켜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한 놈만 보겠습니다. 갑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을이 매수했어요. 매매. 돈 다 줬어요. 등기 서류도 넘겨받았고요. 점유도 했어요. 근데 등기는 안 하고 있어야지. 자, 이때 을. 단순히 매매 계약만 한 매수인과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단순히 계약만 한 매수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뭐까지 하고 있어요? 무슨 건이 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전등기 채권 소멸해야 안 해요? 얘 지금 여전히 이전등기 채권 있죠?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과실 누가 수취해요? 누가 수취해요? 을이 수취하죠. 왜? 목적물 인도 후.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니까 얘는 과실 수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죠. 얘는 소유권자예요. 얘는 뭐예요? 점유자. 우리민법 213조에 의하면요.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점유자가 본권이 없으면 반환을 거절 못해요. 본권이 있으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얘 본권 있어요, 없어요? 본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에요.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하잖아요.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에요. 그럼 얘 본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게 본권이래요, 우리 판례가. 뭐가 본권이라고요? 요게 본권이래요. 따라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요게 중요해요. 새로운 소유자가 내놓으라 그러면 못해요. 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매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반환 거절할 수 있다 그래요. 조금 어렵게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권이라 그래요. 이거를. 몰라도 돼요? 반환 거절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미등기 전매로 병에게 넘겨줬을 때 역시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하게 되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을의 이 권리를 넘겨받은 놈이니까 얘도 반환 거절할 수 있다. 결국 정리. 매도인은 설령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승계인이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끝. 네. 부동산 물권 변동 끝났습니다. 네. 너무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이렇게 끝난 거예요, 등기는. 자, 이제 동산 물권 변동으로 갑니다. 여기는 쉬워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네. 몰라도 되는데 동산 물권 변동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죠. 네. 법률 행위에 의한 게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동사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팔아먹은 놈이 권리자인 경우도 있고 무권리자인 경우도 있다. 부동산은 이런 거 안 되죠. 근데 동사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니까 내가 동산을 돈을 주고 샀는데 팔아먹은 놈이 진정한 권리자도 있지만 도둑놈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과는 달리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노트북을 을에게 팔았을 때 그래서 얘가 이 노트북을 넘겨받았을 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놈이 도둑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도둑놈이든 도둑놈이 아니든 진정한 권리자든 권리자가 아니든 일단 매매를 했으니까 부동산 성립요건주의 등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뭘 해야 돼요? 점유. 그러려면 노트북을 넘겨줘야 되죠? 인도. 그렇죠? 이 인도 방법만 좀 조심하시자. 원칙이 뭐다? 현실 인도. 얘다 받아가라, 현실인도. 직접 건네주는 거, 현실인도. 간단해요. 근데 뭐로만 넘겨주는 것도 있다. 주둥이로만, 관념적인도. 세계,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말로만 넘겨주는 거. 세 가지 개념만 간단히 기억하시면 돼요. 간이인도, 갑이 을에게 빌려준 노트북을 팔았어.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빌려줬으니까 얘가 점유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팔았어요. 이때 얘는 노트북을 현실인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미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을이 뭐만으로? 주둥이만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만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동산을 양수한 자가 돈 주고 산 사람이 그 전에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당사자 의사만으로 양수인은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간이인도 이렇게 되죠. 그럼 간이인도를 잘 보세요. 얘는 간이인도 전에는 임차인이었어요. 간이인도 후에는 소유자가 됐어요. 간이인도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타주예요. 간이인도 후에는 소유자가 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주. 그래서 간이인도가 있게 되면 간이인도라는 것을 원인도로 하여 양수인의 점유가 뭐에서 뭘로?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자타 전환해서 나오게 돼요. 되겠죠? 점유계정.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팔아. 팔면서 나 일주일만 쓰고 줄게 라고 그 자리에서 빌려. 을은 노트북을 현실적으로 넘겨받은 적 없지만 갑이 뭐라 그래요? 너 넘겨받은 걸로 해라. 그게 뭐다? 점유계정. 그럼 실질적으로 노트북은 현실적으로 을에게 넘어간 적이 없이 요 놈이 계속 점유한다. 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양수인은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그걸 뭐라 한다? 점유계정. 이때 갑, 양도인. 양도 전에 소유자였었죠. 자주. 점유계정 후에는 빌린 사람으로 점유하고 있죠. 타주.
그러면 점유계정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에서 뭘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그쵸? 목적물 반환청구는 양도인의 인도,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임대 한 상태에서 얘가 을에게 노트북을 양도할 때 노트북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노트북이라는 물건 자체를 인도할 필요가 없다.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요놈한테 넘겨주면 이게 곧 뭐가 된다? 노트북 인도한 게 된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 나중에 을이 병한테 노트북을 받으러 가겠죠? 안 가요? 가서 을이 병한테 노트북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병은 뭐라 그럴까요? 병은 뭐라 그럴까요? 뉘신지. 뭐라 그런다고요? 뉘신지. 왜? 병은 누구한테 노트북 빌렸어요? 근데 전혀 처음 본 을이란 놈이 나타나서 노트북을 달래.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백은 뉘신지.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에 의하여 노트북이 인도됨으로써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얘가 모르고 있다면 을은 병한테 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양도함으로써 노트북을 인도했고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얘한테 뭐 해줘야 돼? 통지.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하나 더 플러스 그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에 의한 인도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요 점유하는 자에게 주장하려면 그 양도 사실을 뭐 해라? 통지해라. 여기 하나 추가. 됐죠? 이렇게 세 가지 관념적 인도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요거 요 놈이 도둑놈이다. 아,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도인. 도인. 이럴 때 얘는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죠? 네. 이걸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요것만 간단히, 뭐만 간단히? 요것만 간단히. 첫째, 동산일 것. 동산일 것. 동산 선의 취득. 첫째, 동산일 것. 두 번째,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무권리자, 도둑놈 같이 양도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뭐라고요? 권리자.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을이 갑을 뭐로 믿을 수밖에 없다.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양도인이 점유하면서 무권리자. 전주라고도 나와요. 앞전자 주인주자 써서. 세 번째. 둘 사이에 계약 자체는 유효. 뭐 갑이 만취 안 돼. 갑이 제한 능력자 안 돼. 갑이 무권대리 안 돼. 차고 사기 강박 안 돼. 허위 표시 안 돼. 양도인 갑이 도둑놈이라는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빼고는 둘 사이에 완벽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된다.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선의취득 인정? 안 된다. 양수인 물건을 넘겨받아야 되죠. 물건을 넘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법률행위니까. 그 넘겨받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4개. 4개. 그 중에 점유계정은 안 돼. 뭐는 안 된다고요? 점유계정을 통해서 넘겨받는 건 안 돼. 도둑놈 갑이 노트북을 을한테 팔아. 팔면서 일주일 있다 주기로 할 테니까 너는 넘겨받은 걸로 해. 이게 점유계정이죠. 이걸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점유계정이 가장 불완전한 공시방법이에요. 왜? 외관으로 봤을 때 양도인이 물건을 넘겨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 가장 불완전한 공시방법에다가 양도인이 도둑놈이 결합이 돼. 더더욱이 불완전해.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두 번째, 점유를 넘겨받을 때 어떻게 넘겨받아야 돼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로 점유해야 돼.
이럴 때 요 세 놈은 197조 1항에서 추정이 되니까 선의치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건 추정이 안 돼. 안 되니까 선의치자 스스로 증명. 이렇게 되죠. 그렇죠? 딱 요렇게만. 딱 요렇게만. 여기에 250조, 51조 도품 유실물 특징. 이것까지 시험 문제 내는 개또라이들이 있어. 틀려주세요, 그거는. 에이, 또라이! 그리고 틀려줘요. 미친놈입니다. 이거 내는 놈도 미친놈이고. 네. 개또라이들이죠. 지금 동산선의치득을 왜 내, 지금? 중개사 시험에서. 내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 도품 유실물 특징을 왜 내? 예? 물건 훔친 놈과 장물합의 관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예? 에이! 예. 놀라대요. 요 정도만. 네. 마지막 물건의 소멸. 네, 소멸. 물건 소멸 사유만. 그것도 공통. 물건 총론에서는 물건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몇 개가 나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목적물 멸실이에요. 물건의 뜻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당연히 소멸할 거예요. 단 물상 대위. 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지요. 저당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어 소멸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가치 변형물 위에 그대로 존속.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O.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X. 예? 그렇잖아. 다시 한번. 물권의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O.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X. 그렇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존속할 여지가 없다. X. 예?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아니 그런 표정. 아까부터 왜 등기부터 계속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들. 한 30% 아니.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네, 그렇게 표정을 밝게 지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삶이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도 이게 들뚱말뚱한데 어떻게 그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시험도 나를 싫어해. 내가 어떻게든 65점만 맞아서 붙겠다 이렇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도 지금 들뚱말뚱한데 저거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문제도 나를 싫어해. 예?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옛날에 민법 공부할 때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정말 한 5년 이상을 거의 미칠 뻔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이상을 미칠 뻔. 그때는 저는 제가 자부심이 있는 게 신림동에서 고시공 강의를 하는 민법 강사 중에서 저만큼 하는 사람 없다고 저는 자부해요. 다 고시공부도. 그 당시에 강사들을 봤을 때도 저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돼. 5년 동안 책 보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니까 책이 더 안 읽혀요. 막 미치겠네 이러니까 안 읽혀져.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크게 사고를 2번 쳤는데 한 번이 2006년도에 그 보증하고 또 한 번이 결혼하고 1년이가 2년 90년인가 돈 빌려갖고 주식을 했다가 다 날렸어. 그 당시 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돼. 그 와이프 때 걸렸어요. 공부하다가.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생 죽어지려는 거예요. 그래. 당당하게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랬냐고 말이지.
큰 소리 뻥뻥 쳐서 마지막에 와이프가 울면서 그거 갚아줬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림동을 떠나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영어 잘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은 안 돼요. 하도 오래돼서. 영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할 때 학원 4층인가 5층에 독서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학원이 한 3, 4시 돼야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가는 거예요. 독서실을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밑밥 쫙. 그때 오히려 보이는 거야. 시간이 부족하니까 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거야. 에이, 머리에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한 6개월 봤는데 그때 이제 1차를 붙었어요. 오히려 신림동에서 하루 종일 공부할 때보다 그 독서실에서 짬내서 공부할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안달복달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예? 자, 편하게 하세요. 이거 하나.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상권, 지역권 같은 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랬고요. 포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동산 물권, 동산 물권 포기할 수 있죠? 다만 조심하실 거. 포기하고자 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하려면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혼동.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혼동.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혼동이. 우리 민법상 혼동은 채권 소멸 사유이면서 물권 소멸 사유. 즉 채권과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이렇게 하면 혼동 고르시면 돼요. 자, 먼저 채권 소멸 사유는 갑을이인데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서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근데 이분이 사망을 했고 얘가 상속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안 갚고 돌아가셨어. 상속이 일어나죠. 그러면 채무자의 지위가 이렇게 되죠. 또 을이라는 은행이 갑이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위태위태. 그래서 빌려준 돈을 출자로 전환을 해. 그러면 채권자라는 지위와 채무자라는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죠. 이때 채권자라는 지위와 채무자라는 지위는 한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지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양립이 불가능한 2개 이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게 채권의 혼동이에요. 또 하나가 물권의 혼동 191조 1항과 2항. 1항만 잘 조심하시자 그랬어요. 1항.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요 제한물권이 소멸. 요게 191조 1항입니다.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갈 때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예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거나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 그런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 소유권과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다. 그래서 뭐가 소멸한다? 지상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게 191조 1항 원칙. 두 번째 예외 2가지가 있다. 먼저 요게 병의 저당권 권리의 객체더라. 이럴 때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병 저당권이 소멸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제3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첫 번째, 이게 조문에 있는 거고요.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걸 소멸시켜버리면 요게 순위가 올라가서 어부지리가 생긴다. 따라서 얘는 순위가 올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의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제3자 이익보호를 위한 경우와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예외. 갑 토지의 1번 저당권자 을, 2번 저당권자 병. 그런데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다. 왼쪽에 보면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얘가 요 놈이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뭘 받아? 상속. 뭘 받는다고요? 상속. 자, 얘 채권자죠? 얘 소유권만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니까 이것도 상속받죠? 그럼 물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됐으니까 이거 소멸, 이거 소멸. 뭐가 소멸했어요? 채권 소멸했죠? 채권 소멸했으니까 뭐도 소멸. 이 저당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한 거예요? 뭐에서 소멸한 거예요? 부종성. 뭐?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한다. 부종성에서 소멸한 거예요. 요거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 경우 저당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에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요. 소멸하는 건 소멸하는 건데 혼동에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부종성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한 10년 전에 소멸하지 않는 걸로 오출제를 했어요. 요거를. 예? 그 오출제 하신 분은 향후 그 5년간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치부심을 해요. 다시 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이거 다시 출제해서 명예를 회복해야지. 그분이 몇 년 전부터 출제위원 자격을 다시 얻었어요. 들어갈 때가 됐어요.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 민법은 지금 물권과 물권의 혼동만 인정하고 있죠. 물권과 채권의 혼동은 인정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얘는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가 그냥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얘는 하나의 부동산에 가등기도 갖고 있고 소유권도 갖고 있죠. 이 혼동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판례 채권과 혼동, 물권과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대로 한번 우리 판례 태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소유권과 가등기 및 가등기에 터잡은 이전 등기 채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등기 및 가등기에 터잡은 이전 등기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판례예요. 예? 에이! 괜히 얘기했어. 이거 기억하죠. 그냥 단순하게 채권과 물권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려고 아까 빼놨던 건데 괜히 지금 말했어. 가등기에서 빼놨던 게 이거야 아까. 나중에 할게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임대를 해서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 채권이죠. 예? 근데 얘가 사버렸어요. 소유권 취득했죠. 물권이죠. 원래 혼동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우리 판례가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 소멸한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혼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임차권이라는 채권과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혼동은 인정을 합니다. 예외도 인정해요. 얘가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때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이게 순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까지 예외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 따로. 세 번째, 갑이라는 자가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과 광업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점유권, 광업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에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거 소멸하죠. 무슨 소멸이에요? 절대적 소멸.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설령 되돌아갔다 하더라도 이 소멸한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했다 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요 혼동의 원인이 무효. 혼동의 원인이 무효라는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도 소멸한 적이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말해요? 소멸했던 권리는 뭐 한다? 부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는 이게 소멸했던 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판례가 부활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정리.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활한 경우가 있다. 절대적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할 여지가 없다. X. 그렇죠?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끝. 헌동의 뜻 191조 요 예를 통해서 쭉 여기까지.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예외적 혼동 인정. 혼동에서 소멸하지 않는 권리 2개 암기. 마지막으로 혼동의 효과 원인 무효에서 부활한다까지 딱 정리하시면 돼요. 끝났지요? 예, 물권 총론 끝이 났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점유권 보겠습니다.